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회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막대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쿵 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물결이 막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통 물이 이렇게 나갈 때는 파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여기를 쿵 치는데 여기에는 장애물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쿵 쳤더니 또 물이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런데 앞으로 나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 사이로 나가는 것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직진하니까 뭔가 장애물이 있는 곳은 안 가고 이 앞쪽으로만 갈 것 같은데 막상 봤더니 이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애들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동은 옆쪽으로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넘어갈 때도 파장의 차이가 얼마나 넘어가는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파장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파장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A보다는 B가 지금 파장이 좀 더 길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절되느냐를 지켜봤더니 왼쪽 같이 A는 지금 파장이 좀 더 짧죠. 이런 경우에는 자, 회절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진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새어나가는 회절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지금 파장이 좀 더 길죠. 근데 이런 경우를 봤더니 회절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보이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직진은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이쪽에 회절이 좀 더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랑 B 비교했을 때 지금 A보다 B가 좀 더 옆으로 넘어가는 게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회절이 더 잘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A는 요만큼이 지금 회절이 일어났으면 B는 이만큼이 회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절의 정도가 A보다는 B가 더 크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난다. 더 잘 담을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아까 봤듯이 파장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장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부분. 자, 이 틈, 넘어가는 틈의 그 간격이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회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자, A 같은 경우에는 틈이 좀 좁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틈이 넓죠. A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게 보였냐면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자, 직진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직진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회절이 일어난 부분이 이만큼이고 여기는 회절이 일어난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만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가 B보다 회절이 더 잘 일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나더라까지는 배웠는데 저희가 파장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장이 길다 그러면 그 말은 진동수는 그쵸? 좀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파장이랑 진동수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이렇게 된 거랑 파장이 이렇게 된 거 보여드렸었죠? 그 중에서 자, A랑 B라고 생각을 하면은 A는 파장은 길죠. 그런데 한 번 진동, 두 번 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수는 조금 더
작다.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는 작다. B 같은 경우에는 자, 파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진동을 하죠.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크다.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가 약간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라디오랑 연결하면요. 여러분 FM이랑 AM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FM은 어떤 파냐면 이런 파예요. 근데 AM은 이런 파입니다. 자, FM은 진동수가 지금 크죠? 그 다음에 AM은 진동수가 작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산을 잘 넘어갈까요? 자, 넘어간다는 말은 회절이랑 관계가 있고 회절이 잘 일어나려면 파장이 길어야 되죠. 그 말은 진동수는 지금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M이랑 AM 중에서 산을 더 잘 넘어가는 거는 AM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파가 이렇게 갔을 때 산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FM 같은 경우에는 파가 지금 진동수가 엄청 크죠. 여기에 딱 부딪히면은 오히려 반사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지 넘어가지는 잘 못합니다. 물론 AM도 당연히 여기서 반사는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양이 많다. 그런데 FM같이 진동수가 큰 애는 부딪혀서 제대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반사돼서 와버려요. 자, 그러면 이 3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도시랑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AM이랑 FM 중에 어떤 라디오가 잘 들릴까요? 그쵸? AM의 라디오가 더 잘 들린다는 거죠. FM은 제대로 여기까지 넘어오지 못하니까 FM 라디오는 잘 여기까지는 오지 못해서 못 듣고 그 대신 AM은 잘 넘어오니까 어디서든지 구석구석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랑 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터널. 자, 차를 타고 터널에 들어갈 때도 영향을 받는데요. 터널에 들어가서 FM은 많이들 끊겨요. 그런데 AM은 끊기지가 않습니다. AM은 좀 더 쭉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AM은 잘 넘어다니기 때문에 계속 파가 유지돼서 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라디오를. F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동수가 이렇게 막 클수록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넘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터널에 가면 잘 끊기는 게 FM입니다. 그래서 FM은 직진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AM은 그에 반해서 회절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FM과 AM의 이름이 붙여진 계기를 보면요. 자, 이렇게 신호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인데요. 자, 기존 신호가 있습니다. 자, 기존 신호를요, 이 전기 신호를 뭔가 바꿔가지고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전파를 통해서 통신을 받죠. 자, 방식에 AM이 있고 FM이 있는 거예요. AM은 진폭을 변조하는 것을 AM이라고 하고 FM은 주파수를 변조하는 것을 FM이라고 합니다. 자, 주파수, 저가 진동수랑 같이 쓴다고 저번에 얘기했었는데요. 자, 기존 신호를 딱 보시면은 이 파동에서 자, 여기가 진폭이죠. 그런데 AM을 봤더니 이 진폭 자체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진폭을 바꾼 케이스가 AM. 그 다음에 지금 FM 같은 경우에는 진폭은 바꾸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진동수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파수를 바꿨다 해서 주파수 변조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런 신호들, 이런 전파죠. 이런 전파들이 결국에 들어와서 이제 소리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킨 이 FM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면서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에 반해서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까 AM 같은 경우에 FM에 비해서 이제 파장이 좀 더 긴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우리가 산이나 이런 건물을 잘 넘어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호 많이 보셨죠? 자, 이 기호를 그냥 보셨지만 자, 와이파이 신호죠. 여기에 결국에 회절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이렇게 파가 퍼지면서 어디까지 구석구석에서도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내가 구석에 있으면서도 이 파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절을 가지고 저희가 통신에 관해서 좀 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